자, 대통령실에서 청문회와 관련한 보고와 논의가 내일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을 낳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순회 경선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창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내일 중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지명 철회냐, 임명 강행이냐 두 가지 중 하나로 가닥을 잡을 걸로 보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명 철회라든지 자진 사퇴라든지 주말에 결정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오늘 쭉 제기된 문제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 청문회에서 이거 쭉 종합 보고 드리고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실 텐데 대통령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여론과 언론 보도, 시민단체들의 의견까지 두루 검토를 해볼 걸로 전망이 되는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뭐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마 이번 주말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당내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두 후보자가 소명과 해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볼 그런 시간적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일기 내각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과연 임명 철회라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임명 철회라는 방향으로 선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의중에 대해서라면 각 후보자들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온당치 않나 생각이 들고 크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소명과 해명에 있어서만큼 충분히 이뤄졌다. 그리고 국민적 여론과 반감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크게 높아지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시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임명을 유지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지명 철회 대통령이 하는 것이 그 대통령 인사 기준을 국민께 보여주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강선우 후보자는 청문회 내에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일부. 그것이 또 바로 그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또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회에서 또 제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상대자와 피해자가 있는 그런 사실과다른 해명과 태도라서 저는 대통령께서 여기서 지명 철회를 통해서 국민께 나 원래 내가 세운 인사 기준에 안 맞는 후보자였다는 점을 국민께 밝히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는요. 논란을 낳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후보자 일부를 무자격 육적이라 부르면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결과가 나와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명 철회라든지 자진 사퇴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주말 사이에 일부 기류 변화가 있게 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야당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이상에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임위에서 그 내린 결론을 뒤바꿀 만한 정황을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왔지만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강행 방침 재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견고한 지금의 어떤 흐름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이루어진 각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그 이전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의 흐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을 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판단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두 후보자의 그런 해명과 소명이 굉장히 부족하고 부적절했다라는 그런 여론의 흐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지지율 추세가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분을
점을 눈여겨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 내에서는 그 각 후보자에 대한 입장 차이가 다소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권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죠.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동안 심사숙고해서 인선했던 후보들이기 때문에 각종 논란과 모든 것들을 두루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이 두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행태가 인사권자에 대한 모욕처럼 보인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요. 두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만약 이르면 내일쯤 결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임명이 강행된다면 국민적인 여론은 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저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은 거는 인사권자로서 지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 지명 인사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문회에서 분명히 본인이 얘기한 것과 다른 증거가 제시됐고 네. 그러니까 청문회 단계에서 거짓말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연결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국회만의 청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인사청문 그러니까 상대 대상자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하라고 권한을 줬는데 그것을 저렇게 무책임하게 쓴다? 이 정도 나왔으면 사실은 국회에서 의견 많은 이거 부적격이다 이렇게 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다음에 인사권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국회에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나온 것을 이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글쎄 국민은 어떻게 뭐가 특별한 하자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미리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요.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았던 보좌진들을 내다 버리는 거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그리고 참여연대까지 반발을 하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발언을 살펴보게 되면 물론 그 보좌진들이 그 당시에 온몸으로 계엄군을 막은 사실이 있죠.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 사실 그 당시에 계엄 현장에 국회에 나오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죠. 자당 의원들에 대한 지적 없이 지금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만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온당제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사실 그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과연 이분이 능력과 그다음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청문회가 되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렇게 그 일부 갑질 의혹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장관의 그런 위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상털기식 그런 막무가내식 발목 잡기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게 아닌가 하는 측면도 아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라면 강선우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스스로 최대한의 해명과 소명을 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 시민단체라든가 당내 여론이 부정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주말 중이라도 적극적으로 더욱더 낮은 자세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보좌진 협의 역대 회장단의 어떤 성명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당 소속의 이제 보좌진들 협의회 그리고 진보 단체로 분류되는 참여연대까지 나서서 강선우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은 민주당에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에게 기대했던 모습은 사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그런 자질과 능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보좌관을 대상으로 한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과 해명,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선우 후보자가 짊어지고 가야 될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과 당원들 그리고 보좌진들 입장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는요, 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진행이 됐습니다. 정 후보자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 보유, 그리고 평창의 농지 관련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그 내용 직접 보시죠.
저희 가족만으로도 노동력이 어렵고 배우자의 친구들이 같이 가서 많이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지에 계시는 그 공동 경작하셨던 분과 또 그분이 또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였던 회사가 손세정제를 사업 목적으로 확장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이런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거에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네, 정은교 후보자는 주식 매매로 시세 차익 본 거 사실이 아니다. 또 들으신 것처럼 이 논란이 된 농지에서도 30년 가까이 지인 가족과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좀 의혹이 해소가 됐을까요? 농지법 위반은 저렇게 변명을 할 사안은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깔끔히 인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정은경 후보자 스스로 말에 따르더라도 본인 노동력으로 70% 이상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법에 따르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저 부분은 그다음에 그 지인의 배우자가 한 말하고 또 다르잖아요. 지인의 배우자에 따르면 실제 90일 정도 와서 했다고 저희가 인정하기 어려운 발언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 부분은 깔끔하게 본인이 인정을 하고 다만 투기적 목적으로 제가 농지를 구입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저렇게 좀 변명 오래 하는 건 맞지 않고 또 하나는 그 에탄올 관련된 그 해당 회사의 주식 갖고 있는 문제와 관련돼서 본인이 2017년도인가에 그때는 또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주정을 생산하는 때였기 때문에 본인은 공무원이라서 그 해당 업체가 사업 목적 범위를 더 넓히는지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죠. 네. 그래서 저 부분은 그냥 사과하고 그 사과에 대해서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당내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8월 22일이죠. 청주에서 전당대회를 엽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내후 외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희숙 혁신이 혁신안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요. 권성동, 이철규 의원 등이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이 국민의힘으로서 나름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말 사면 초과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당의 상황 좀 어떻게 짚어보십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에 탄핵 이후에 보수정당이 처했던 정치적 환경은 또 달라요. 지금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것은 국내심을 그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은 괴멸의 대상이라고 저는 본다고 보거든요. 네. 위원정당 해산 문제, 보조금 문제까지 지금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저는 생존이 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존 이후에 뭔가 국민적 사랑을 넓혀가는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당 지도부와 혁신위가 좀 머리를 맞대고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물론 혁신위의 일부 혁신안도 지도부에서 받아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위기에 관한 공감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당은 동지애가 기반이 돼야지만 혁신도 가능하고 발전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예고했습니다. 전한길 씨 당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꾸 윤석열과 거리를 둔다. 전한길과 거리를 둔다. 이러니까 국힘이 망하는 거야. 원내대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제가 하나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앞으로 8월 달에 당대표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당대표 될 것입니다. 전한길을 품는 자가 최고위원이 될 것입니다.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 당원 당규에 따라 조치할 걸 시사를 했고요. 안철수 의원,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전한길 씨의 과거 발언에 대한 평가는 지금 입당 이후에는 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예. 입당 이후부터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이게 당의 민심을 위반시키는 행위다 그러면 징계해야죠. 또는 뭐 당의 민심을 더 보태는 거다 그러면 칭찬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누구를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온 것 자체를 내보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한길 씨가 향후 하는 발언 등이 당의 새 확장에 어떤 도움이 될지 또는 손해가 될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전한길 씨를 지지하는 상당수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한 그분의 하나의 사건에 대한 평가만 갖고 이걸 받아들이고 말고 이렇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 네. 저는 당의 절차, 당원 당규에 따라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전한길 강사가 입당을 하게 되면 부정선거 담론이 다시 주류에 오르고 그리고 윤석열 어게인,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보실 땐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전한길 강사의 경우에는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각종 부정선거 의혹과 윤어게인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공개적으로 자기를 품지 않으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될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고요. 본인과 함께 수많은 당원들 가입이 이루어졌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쇄신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는 그런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전한길 강사의 입당마저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황골탈퇴의 모습으로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민주당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 충청권을 시작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에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에 이 충청권의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 순회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까지만 이 결과가 공개가 되죠.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살펴보게 되면 정확하게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예. 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나와 있긴 하지만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확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느 후보가 더욱더 앞서가고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박빙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충청권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이번 권리당원 결과에 따라서 다른 지역 순회 경선 결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것이 단지 충청권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 후보 진영에서도 충청권 여론에 더욱더 그동안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도 주의 깊게 한번 투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